오늘은 모든 Node.js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미들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를 사용해 보셨다면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처음이시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요청을 가로채는 방법, 미들웨어에 서비스를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Nest.js 스타일로 이를 구현하는 방법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Nest.js 버전 11의 중요한 변경 사항도 다룰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미들웨어를 이해하기 위해 바쁜 레스토랑을 비유로 들어보죠. 여기서 컨트롤러는 실제 요청을 처리해 결과를 만드는, 즉 요리를 하는 셰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들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문이 셰프에게 전달되기 전에 주문서가 유효한지, 고객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웨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즉, 라우트 핸들러보다 먼저 실행되는 함수인 셈이죠. 이 미들웨어는 리퀘스트 객체, 리스폰스 객체, 그리고 넥스트 함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은 애플리케이션 로직, 즉 컨트롤러에 도달하기 직전에 미들웨어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들웨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요청에 대한 로깅이나 헤더 파싱처럼 임의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청이나 응답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 미들웨어에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해 요청의 유저 객체를 추가할 수 있죠. 셋째, 요청 응답 주기를 즉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차단된 IP 주소로부터 온 요청이라면 컨트롤러까지 보내지 않고 바로 응답을 보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넥스트 함수를 호출해서 다음 미들웨어나 최종 목적지인 컨트롤러로 제어를 넘길 수 있습니다. Nest.js 미들웨어는 기본적으로 익스프레스 미들웨어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Nest.js는 여기에 아주 강력한 기능, 바로 의존성 주입을 더했습니다. 미들웨어를 단순한 함수가 아닌 클래스로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로거 서비스나 인증 서비스 같은 다른 프로바이더를 직접 주입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Nest.js 미들웨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감을 익혀보겠습니다. 모든 들어오는 요청을 로깅하는 로거 미들웨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의존성 주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 클래스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네스트 미들웨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네스트가 의존성 주입 시스템의 일부로 인식하도록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붙여줍니다. 필수적으로 유즈 메서드를 구현해야 하는데요. 이 메서드는 익스프레스의 표준 인자인 req, res, next를 받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요청 메서드와 URL을 콘솔에 출력하고 가장 중요한 next를 호출해서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이 부분이 바로 Nest.js의 진정한 강점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만든 앱로거 서비스라는 커스텀 로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컨트롤러에서 하던 것과 똑같이 생성자를 통해 주입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콘솔.로그 대신 주입받은 앱로거의 메서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미들웨어는 더 이상 고립된 함수가 아니라 다른 서비스와 상호작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완전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들웨어는 컨트롤러나 프로바이더처럼 모듈 데코레이터의 배열에 넣지 않습니다. 대신 모듈 클래스가 네스트 모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하고 컨피규어 메서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메서드는 미들웨어 컨슈머를 인자로 받는데 이것이 미들웨어를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컨슈머의 어플라이 메서드를 사용해 적용할 미들웨어를 지정하고 포르트의 캐치를 지정해 이 미들웨어가 캐치로 시작하는 라우트에만 적용되도록 설정합니다. 미들웨어의 아주 흔하고 실용적인 사용 사례는 바로 요청 식별입니다. MSA와 같은 분산 환경에서는 하나의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각 로그에 동일한 요청 아이디를 남겨두면 전체 흐름을 추적하고 디버깅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미들웨어는 바로 이런 작업을 처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xRequestID 헤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헤더가 있다면 그 값을 사용하고 없다면 UUID v4 같은 라이브러리로 새로운 고유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를 요청 객체에 첨부해서 이후에 컨트롤러나 서비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헤더에도 같은 아이디를 포함시켜 클라이언트나 다른 시스템이 추적할 수 있게 한 뒤 넥스트를 호출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넥스트 함수 호출을 잇는 것입니다. 왼쪽에 잘못된 코드처럼 넥스트를 호출하지 않으면 요청은 미들웨어에서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컨트롤러는 영원히 요청을 받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는 결국 타임아웃 오류를 겪게 되죠. 미들웨어의 역할이 끝나면 반드시 넥스트를 호출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Nest.js 버전 11을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변경점이 있습니다. 버전 11부터 익스프레스 버전 5를 사용하게 되면서 라우팅 와일드카드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캐치 슬래시 별처럼 단순한 별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캐치 슬래시 별표 스플랫처럼 와일드카드에 이름을 지정해 줘야만 합니다. 여기서 스플랫은 임의의 이름이며 다른 이름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새로 시작할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들웨어는 라우트 핸들러보다 먼저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둘째, 미들웨어는 코드를 실행하거나 요청 응답 객체를 수정하거나 요청 주기를 아예 끝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클래스 기반 미들웨어는 Nest.js의 강력한 의존성 주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들웨어는 모듈 데코레이터가 아닌 모듈의 컨피규어 메서드를 통해 등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넥스트 함수 호출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미들웨어의 기본을 다졌으니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정 요청 메서드에만 미들웨어를 적용하거나 특정 라우트를 제외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형 미들웨어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